자, 오늘 살펴볼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몸에 숨겨진 메커니즘, 위심장 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밥 한 끼가 왜 우리 몸에서 그토록 엄청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평소 밥 먹을 때 겪었던 몸의 변화가 사실은 신경계에 아주 긴박한 대화였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밥 먹을 때 유독 나 혼자만 수건이 필요할 정도로 땀이 비오듯 쏟아진 적 혹시 있으신가요? 진짜 당황스럽죠. 근데 이게 단순히 땀이 좀 많다, 체질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여러분에게 진짜 맹렬하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의학 케이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식사만 시작하면 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아예 식탁 위에 수건을 두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분은 땀나는 게 너무 창피해서 밥도 막 허겁지겁 마시듯이 빨리 먹고 끝내버리라고 하셨대요.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난리가 났길래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천연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심장 반사라는 건데요. 음식을 먹으면 위가 늘어나고 소화기 점막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럼 이 정보가 미주신경이라는 우리 몸의 거대한 고속도로를 타고 뇌간에 있는 자율신경센터로 쫙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 위장 혼자 열이라는 게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총동원되는 엄청난 이벤트인 셈이죠. 그래서 몸이 정상일 땐 이렇게 굴러갑니다. 밥이 들어가서 위가 팽창하면 소화를 시켜야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위장 쪽으로 혈류가 쫙 몰리겠죠. 이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아주 부드럽게 항진되면서 체온이 덩달아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체온 올라가네? 시켜야겠다 하고 이마나 인중 쪽에 기분 좋을 정도로 가볍게 땀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소화 과정 중 하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향을 좀 틀어볼까요? 이 완벽한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서 공황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일 때랑 비정상일 때의 차이는 진짜 극명합니다. 정상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도 따뜻하고 속도 편안하고 이마에 땀방울이 살짝 맺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갑자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은 막 울렁거리는데 땀은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이건 더 이상 체온을 낮추려는 착한 땀이 아니에요. 몸에서 울리는 아주 강력한 경고 사이렌이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율신경계가 붕괴되는 그 두 번째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땀은 바로 이 연쇄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하면 아까 혈액이 소화기로 확 몰린다고 했죠? 그럼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는 훅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건강한 상태라면 위심장 반사가 딱 개입해서 심박수도 조절하고 피를 골고루 보내주면서 보상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 시스템이 고장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뇌는 뇌대로 피가 모자라니까 완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뇌에서 혈류 부족, 비상 이러면 몸 전체에 이른바 자율신경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응급 호르몬을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교감신경을 아주 극단적으로 뻥 튀겨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폭주 때문에 오히려 소화기로 가야 할 피마저 끊겨서 속이 메스꺼워지고 말초혈관이 꽉 수축하니까 손발은 차가워지고 두통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땀샘이 미친 듯이 자극을 받아서 밥 먹다 말고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가지 땀의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셨죠? 당연히 해결책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상적인 위심장 반사로 인한 가벼운 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사실 단순한 열 관리 싸움이에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체온을 확 올려버리는 매운 음식, 카페인, 술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대신에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게 바로 오이, 연근, 수박처럼 수분 빵빵하고 몸에 열을 식혀주는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걸로 체내에 쌓인 열을 좀 내려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두통에 수족냉증에 속까지 울렁거리는 그 무서운 자율신경 폭풍 상태라면 전략을 싹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자율신경계 안정화인데요. 피가 한꺼번에 위장으로 쏠려서 뇌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는 걸 막는 게 1순위입니다. 무조건 소량씩 자주 드셔야 해요. 물도 펄컥펄컥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듯 넘기시고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식전에 4초 들이마시고 2초 참고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이게 미주신경의 텐션을 확 끌어올려서 막 폭주하려는 교감신경의 멱살을 잡고 진정시키는데 아주 탁월하거든요.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단 하나의 진리는 바로 균형입니다. 열을 내리든 부족한 수분을 채우든 호흡법을 쓰든 간에 진짜 최종 목표는 너무 예민하게 널뛰는 교감신경을 다독이고 부교감신경과의 그 미세한 밸런스를 다시 찾아주는 거니까요. 어떠신가요? 식사할 때 흘리던 땀에 이렇게 복잡하고도 정교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모르셨죠? 다음번에 밥을 먹다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 내 몸의 온도 조절기가 꽤 일을 잘하고 있네? 일까요? 아니면 제발 자율신경 균형 좀 잡아줘 하고 울리는 긴급 비상벨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우리 몸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 아닐까 싶습니다.